여러분 안녕하세요. 진 트래블 TV의 진입니다. 그 앞에 영상에서는 비행기에서 필요한 물품, 또 여행 전반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페인, 터키 이렇게 여행을 좀 길게 가거나 아니면 버스 여행이 길다 싶을 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물품들 챙겨 가시면 정말 이거 챙겨온 거하고 챙겨오지 않은 거하고 정말 많이 달라요. 질이.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물품들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이런 정보만 조금 얻으시면 되니까 그런 거 꼭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여행하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행하면서. 우선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저는 텀블러는 하나 꼭 들고 다녀요. 텀블러 같은 경우는 뭐 따뜻한 물을 끓일 수 있다 그러면 아침에 물을 좀 받아서 가져오시면 좋고, 어떤 경우 물이 조금 남았다 그러면은 식당 가서도 물을 챙겨오기는 조금 애매해요. 이제 그럴 경우 우리가 물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물 테이블마다 하나씩 다 나오잖아요. 근데 물을 이거 통째로 가져가기는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못 가져가게 하니까 그럴 경우 그냥 물을 조금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오는 용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물을 사셔도 되는데 어, 물 사면 보통 1유로예요. 근데 제가 까르푸를 갔더니 보통 물 하나에 0.3유로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차에서 사면 좀 비싸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가족은 물을 뭐 1.5리터 10개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4명이니까 그렇게 가져왔다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혼자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아예 무거워서 저는 그냥 그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가서 사 먹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냥 요런 텀블러만 가져가서, 인천공항에서도 물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도 물을 받고, 또 주전자가 있는 곳은 이제 티팟이 있는 경우는 티를 따뜻하게 아침에 받아오거나 하는 용도로 씁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수신기를 다 제공을 합니다. 수신기를 제공하는 대신 이렇게 귀에 꽂는 이어폰을 들고 가야 되는데요. C 타입의 이어폰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타입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그란 곳에 딱 꽂는 그 타입의 이어폰이 필요한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는 그냥 다이소에서 샀는데, 요거는 예전에 어떤 항공사에서 받았거든요. 요것도 되더라고요. 요 항공사에서 받은 게 이집트 항공인지 대한항공인지 그냥 쓰고 버리니까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가져왔는데,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있으면 그냥 요거 쓰시면 되고요. 수신기 잊어버리면 여러분 17만 원인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수신기 며칠간 쓰시는 동안 잘 보관하셔야 되는데, 수신기는 이렇게 조그만 가방 하나 가져가시면은 수신기하고 이어폰하고 딱 넣어서 보관하시고 밤마다 충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충전할 거 되게 많죠. 보조 배터리, 휴대폰, 그 다음에 에어팟, 그 다음에 수신기. 일단 4개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춥거든요. 추울 경우에 이렇게 포켓 베드를 가져갑니다. 포켓 베드가 뭐냐? 전기장판인데요. 요거 펴서 좀 보여드릴게요. 요 사이즈가 되게 얇고 컴팩트해요. 근데 따뜻해요. 엄청 따뜻해요. 제 옆에 짝꿍이 가져온 것도 상당히 좋은 거였는데, 좋은 대신 두껍고 무게가 나가요. 근데 제 거는요, 이렇게 포켓베드 치시면 나옵니다. 요거 반만한 것도 있어요. 딱 등만 댈 수 있는 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추위를 많이 타서 이렇게 긴 거. 이렇게 하면은 자기 이 등부터 발까지 커버 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때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고요. 4성급 정도까지는 좀 따뜻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성급에서 주로 잤는데, 3성급 같은 경우는 따뜻한 호텔이 있고 아주 난방이 안 되는 호텔이 있어요.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벽 가쪽에 있는 방은 확실히 춥습니다. 추운 날은. 안쪽에 있는 방은 좀 따뜻하고요. 이 포켓베드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강추. 겨울에는 꼭 가져가세요. 일본 당연히 저는 필요했고요. 일본은 근데 호텔이 되게 빵빵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히터를 꺼버리고 이걸 켜놓고 잤어요. 너무 이 피부가 건조해져서. 따뜻하게 뭐라 그러죠?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 건 저 피부 상황에서 싫거든요. 그래서 가장 낮춰놓고 차라리 등을 따뜻하게 주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기가 따뜻한 것보다는 잘 때 바닥이, 등이 따뜻한 게 훨씬 몸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포켓베드의 특징은, 저 이거 뭐 협찬 받은 거 아니고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요거는 99,000원, 거의 10만 원 정도 줬고요. 요거 보세요. 이 포켓베드가 되게 좋은 게 엄청 길어요. 이게 제 옆에 짝꿍이 가져온 것보다 3배 길더라고요. 보세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단 길죠. 컨트롤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가 얼마나 긴가?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3m가 넘죠. 그래서 웬만한 데가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서유럽, 특히 유럽의 오래된 도시 같은 경우는 콘센트가요, 지금 현대해진 것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열악한 곳은 딱 방 안에 하나 있어요. 하나에 저희 아까 충전해야 될 게 4개죠. 근데 짝꿍이 있으니까 4개면 8개를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 못합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멀티탭 가져가야 되는데요. 저 멀티탭에 그 사람 멀티탭까지 꽂아가지고 문어발로, 근데 용량이 막 열을 많이 발산하는 건 아니니까 빨리빨리 충전하고 빨리빨리 빼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요. 저는요, 이 멀티탭 5m짜리 가져갔습니다. 5m짜리. 이게 5m짜리가 필요하냐고요? 5m짜리는 조금 과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한 3m짜리로 가져가려고요. 3m 정도면 충분한데 1m짜리는 짧아요. 3m 정도는 가져가셔야 되고요. 옆에 짝꿍이, 그러니까 저 3m, 옆에 짝꿍 3m 하면 딱 좋은데, 옆에 짝꿍은 그냥 단일 포켓이었어요. 1m도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제 거 긴 거를 연결해서 제가 먼 쪽에 콘센트를 쓰고, 그 친구는 가장 가까운 콘센트를 쓰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첫날 밟았던 것도 이거를 멀리 있는 걸 끌어다 쓰다 보니까 이걸 바닥에 놓다가 제가 발로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C타입의 선을 제가 부러뜨렸는데, 이런 걸 놓더라도 항상 위에 놓을 수 있게, 바닥에 깔거나 그러면은 밟아서 뭔가를 부러뜨리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놓고 쓰시고, 이런 멀티탭 3m 이상 꼭 가져가시고, 이것도 다 구면 좋아요. 이게 딱 2개? 뭐 2개도 저기 충전하고 빼고 하시면 되는데, 일단 하나는 포켓배드 때문에 계속 꽂혀 있을 거고, 하나 가지고 계속 충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구, 2구 이상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셀카봉 필요합니다. 성당 안에서는 셀카봉 못 쓰게 해요. 근데 어디서 필요하냐? 뭐 구해공원이라든지 뭐 론다의 절벽 도시라든지, 이렇게 깊은 곳을 이렇게 위에서 조망해서 내가 그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해서 찍으면 그냥 공중밖에 안 나와요. 근데 셀카봉을 길게 해가지고 저 위에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 경우, 셀카봉이 없으면 그 각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셀카봉 꼭 가져오셔야 하고요. 그리고 우산 있어야 됩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겨울에 비가 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7박 9일 중에서 이틀 비 왔어요. 그러니까 7일 중에서 이틀이 비가 왔는데, 우산 안 쓰면 저질동도. 그리고 까부다로가는 아시죠? 그 대서양 앞에 바다. 우산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우산 그때 가져간 사람들 살 다 부러졌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비를 맞았고요. 우비를 가져와서 쓰셔도 되는데, 우비가 전 조금 불편하고 안 이뻐서 저는 그냥 우산을 썼어요. 근데 우비가 편하신 분은 우비, 그다음에 우산이 편하신 분은 우산. 만일에 부부면 우산 하나, 우비 하나 가져가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산은 얇은 우산 말고 조금 이렇게 살이 두꺼운 우산을 가져가시는 게 좀 오래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번의 여행을 썼는데도 안 부러지는데, 살이 얇은 우산들은 다 부러져서 갖고 오시더라고요. 전 바람이 센 경우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필요한 거는 요런 비닐들 필요합니다. 이런 거.
이런 비닐들 좀 가져가시면 좋은 것이, 물론 빨래도 담고 여러 가지도 담겠지만 그 좀 위생팩 같은 거 가져가시면 좋은 것이, 뭘 먹고 남았으면은 뭘 이렇게 묶을 게 필요하잖아요. 묶을 게 필요해서 이런 거 좀 가져가시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하몽을 시장에서 좋은 걸 사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몽에서 시장에서 좀 비싸게 주고 사 먹더라도 그렇게 먹는 게 훨씬 맛있거든요. 근데 하몽 먹다 남았어요. 기름이 엄청 나요, 밑에. 요거 비닐로 만일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옷에 다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까부다로가에서 옷이랑 뭐 모자랑 머플러 다 젖었거든요. 그럴 경우 좀 이렇게 따로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조 가방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이런 보조 가방은 보통 크로스백 하나만 딸랑 가져가게 해요. 어떤 경우 이제 무겁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가방을 메고 가는데, 가방 메고 가면 되게 불편해요. 그 가방 안에는 뭐가 이게 잡다한 게 많이 들었잖아요. 우산이 들었을 경우 비가 오락가락 한다 그러면 우산 딸랑 하나, 또 셀카봉 하나, 뭐 물 하나 이렇게 들고 가서 가볍게 들고 다니셔야지, 막 백팩에다 이것저것 다 넣고 다니면, 우리가 배낭여행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패키지 여행을 하잖아요. 할 경우에는 그냥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요렇게 조그만 보조 가방 하나 들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거는요, 이런 가방은 그 이렇게 해서 뒤에 그 제가 들고 다니는 이 캐리어 백에다가 담을 수 있는 건데요. 왜 이런 보조 가방을 꼭 들고 가야 되냐? 당장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당장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갈 때는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사다 보면 물건이 자꾸 늘어나고, 23kg까지가 이제 맥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1kg마다 막 10,000원씩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키로수를 분리를 하려면 이제 가방을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좀 무거운 것들은 따로 요 가방에 챙겨서 기내로 따로 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 보조 가방은 이렇게 착착착 접으면 접히거든요. 이렇게 접혀요. 접히는 가방 같은 경우 꼭 가져가셨다가 무게가 추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얘기를 했고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다음에는 이제 제가 영상을 가지고 호텔에 가면 스페인 음식들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저는 예전에 스페인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저랑 너무 잘 맞아요. 항상 샐러드가 나오고, 저는 한국에서는 빵을 안 좋아해요. 밥을 훨씬 좋아하는데, 한식을 좋아하는데, 스페인 가면 빵이 맞아요. 왜냐하면 빵이 첨가물을 안 넣고 굉장히 질 좋은 빵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올리브유와 토마토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신선한 토마토,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좋은 퀄리티의 올리브유, 그 다음에 발사믹 식초, 이렇게 해가지고 바게트에다가 찍어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거 말고도 호텔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좀 그냥 있더라도 맛있게 먹으면 좋잖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4성급이면 정말 초이스가 많아서 많이 이것저것 잘 먹겠지만, 저는 3성급도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샐러드, 과일, 그 다음에 빵은 나오거든요. 커피도 훌륭하고.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뭐 이것저것 많이 먹지 않더라도 딱 먹을 것만 잘 먹으면, 저는 3성급이든 4성급이든 그게 그거네요. 그래서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네. 그리고 거기 그 추러스도 호텔에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초코 시럽에 찍어서 그 방법까지, 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거 제가 그냥 이렇게 직접 영상을 찍었지만, 다음에는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페인 꼭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 관광 뭘 하면 또 좋을지도 다음번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